안녕하세요, 고1 여러분. 오늘 1월 1일 렌트 모의고사 파트 3의 세 번째 풀이 영상입니다. 2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볼 텐데, 우리가 21번이라고 하면 보통 함축의미 추론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함축의미라고 하는 거죠.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I can say the same for you for your poetry라고 해서 이 poetry는 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시에 대해서 can say the same 같은 거를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들이 말해주는 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추론하는 거죠.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이렇게 주어지는 각주 단어 아가스트라고 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안이라는 단어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먼저 맨 처음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에 the poet Carl Sandburg and T.S. Eliot 이 시인들이 shared,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The same publisher 하면은 같은 출판 회사 또는 출판업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the same editor, 우리가 보통 편집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출판사를 공유했고 로버트 기어룩스라고 하는 사람을 출판 편집자로 같이 공유했는데 one day many years ago, 수년 전 어느 날 both men, 두 사람이 were scheduled, 자 일정이 겹친 겁니다. 만나기로. 편집자하고요. with Gerox on the same day. 같은 날 같은 편집자를 만나기로 한 거죠. 이제 knowing Sandberg and Eliot didn't have the greatest fondness for one another. one another 하면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말입니다. 샌드버그라고 하는 시인과 작가와 두 번째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선호라고 하죠.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fondness 폰드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로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아는 거냐면 이 편집자인 기룩스가 아는 거죠. 그래서 기룩스는 지시했습니다. Instructed his staff, 그의 직원들로 하여금 확실히 하도록 to make sure. 뭘 확실히 하라고 했냐면 그 두 작가가 didn't run into each other, 서로를 이렇게 맞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run into 하면은 마주하다 또는 갑자기 들이닥치다 이런 뜻인데 서로 마주하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when he returned to his office after lunch, however, 자, however가 등장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점심을 마치고 들어갔더니 기룩스가 was aghast, 사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두 명의 작가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죠. Sitting as far from one another as possible. As far as possible 하면 서로 가능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entering the room, 방에 들어서면서 기룩스가 감지했습니다. sensed a definite chill. 우리가 보통 definite이라고 하면 분명한, 확실한 이런 겁니다. 분명한 그 싸늘함, ch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싸늘함 또는 차가움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차가움, 싸늘함을 감지했습니다. 분위기겠죠, in the air 했을 때. As he heard Sandberg say to Eliot. 자, 샌드버그가 엘리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r face has deep lines. 아이고, 깊은 주름이 있네요. 이렇게 말한 거를 들으면서 그 싸늘함을 감지한 거죠. 이 다음 부분에 because of Giroux arrival, 기룩스의 도착 때문에 그 the interaction,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화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두 샌드버그와 엘리엇의 대화가 was interrupted,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had no chance,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기회겠죠. to respond. 당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네요 라는 말에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부분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토리 라인이 하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기룩스가
이야기했습니다. told the story to his friend.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The poet and lawyer, 시인이자 변호사인 법률가인 멜빈 케인이 바로 그 친구입니다. 동격이죠. If he had been in Elliot's shoes. 자, 만약 그가 누구의 입장이었다면 할 때 엘리엇의 입장이었다면 케인이 말하기를요. He would have replied. 자, 친구가 이제 자기가 엘리엇인 척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I can say the same for your poetry. 당신의 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일단 샌드버그는 엘리엇한테 당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엘리엇은 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더니 친구인 멜빈 케인이 말하기를 내가 엘리엇 입장이었다면은 진짜 말할 거야. 지금 샌드버그는 엘리엇한테 깊은 주름이 있다고 약간 비난하는 투로 말했는데 엘리엇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걸. 당신 시에도 그렇게 깊은 주름이 있다 또는 그러면 there are no profound line이라고 5번에 나와 있는데 심오한이란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이 깊은 주름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심오한 어떤 시구 당신의 시에는 없다 이런 말이죠. 네, 당신의 시에는 깊이 있는 어떤 시구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되받아쳤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문에서 봐야 되는 것이 어떤 비유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서 비유는 메타포라고 합니다. 윗부분에서 당신의 얼굴이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샌드버그가 말했을 때 만약에 엘리엇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요. 나는 깊은 주름이 있어요. 근데 5번처럼 당신의 시에는 어떤 심오하고 깊은 어떤 시구가 없네요 라고 센스 있게 받아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어떤 에피소드 정도의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리엇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이 편집자인 기록스의 친구 멜빈 케인의 입을 빌려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여기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함축음이 추론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말하는 어떤 비유의 것,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21번에서 항상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2에서 3분 정도 이내에 빠르게 컨텐츠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2번에 요지추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규 독해 시간에도 많이 배우시지만 요지추론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것, 전체를 어떤 부분에서 요약할 수 있는지 그 2개 정도의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선택지 3번에 통념과는 달리 전기차도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지점에서 딱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지금 It has also been revealed that 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 that 이하라고 하는 것이 또한 has been revealed. reveal이라는 단어가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that 이하가 또한 드러났다,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 that 이하는 뭔데요? Electric car factories. 전기차 공장들이죠. 전기차 공장들이 emit, 배출합니다. more toxic. 우리 보통 유독성 물질이나 독성 것들, 그런 독성의 폐기물들, toxic waste. 얘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뭐보다요? 전통적인, conventional이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들보다. 그렇다면 여기만 봐도 전기차 공장들 많은 유독물질을 배출하는구나. 전통적인 공장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and 뒤에 나옵니다. that 접속사 뒤에 the production of batteries and electric motors. 자,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어떤 모터, 엔진 정도가 되겠죠. used by electric cars. 전기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모터라든지 배터리들.
그것들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 production. 얘는 require. 필요로 합니다. 많은 독성 미네랄들. 우리가 보통 유해한 무기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미네랄은요. 그러면 유해한 무기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It is no exaggeration. 이 exaggeration이 과장이거든요. 그러면 과장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Our faith in electric cars. 전기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었다. 왜? 지금 바로 마지막 문장의 앞문장에 전기차 공장들이 유해한 물질을 드러내고 전기차 공장에서 많은 유해한 해로운 무기물들을 필요로 하니까 전기차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general belief, 첫 문장에 나와 있던 일반적인 믿음이나 통념들을 우리가 말하죠. 요거와는 다르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지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앞부분을 다 읽지 않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장을 빠르게 찾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한 개, 두 개의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문장들 중요성을 좀 가지고 요지 문장을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한 언어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23번 우리가 보통 글의 주제를 추론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글의 주제 추론도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만 잡아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확실한 주제로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Advances in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진보가 우리로 하여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많은 것들에 the world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들이죠. 자,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더 많은 천연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오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석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석유 자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나 그 다음 문장에서 and the amount of oil that is available at any point in time 여기 주어와 동사 부분을 좀 잘 나눠보면 석유의 양입니다. 그 양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기술에 의존합니다. The technology. 그리고 그 기술들은 that can be used to extract it. 여기 extract 얘가요. 추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석유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름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바로 오일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얘기를 합니다. In the late 1970s, at the time of second OPEC oil shock, 2차 석유 파동입니다. OPEC라고 하면 석유를 수출하는 기구.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y라고 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의 두 번째 석유 파동이 닥쳤을 때가 바로 1970년대인데 permanent oil shortage라고 해서 영구적인 이런 단어거든요. 영구적인 어떤 오일의 부족이 예측되었다. 왜냐? 오일의 가격이 1배럴에 $100까지 비용이 들었거든요. 자, 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석유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페크 나왔고요. 그리고 석유 파동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는요. With old oil producing technology. 여기서 이제 오래된 기존의 예전 석유를 정제하고 추출해내는 기술에서 이러한 예측, this prediction, 예측이 might have been right. 옳은 것일지도, 옳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접이 나오게 되면 또한 새로운 얘기를 하죠. 그러나 new offshore drilling technologies, offshore라고 하면요. 해양에서 하는 겁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거니까 해양에서 그 드릴링, 파내는 기술들이 have proved,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요. 그들이 왜 틀렸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영구적으로 오일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예측이 말이죠.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the 3/4 of the globe, 지구의 전 세계의 4분의 3이 that is covered by water and remains largely unexplored.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부분입니다. 지구의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에 의해 덮여 있거나 아니면
탐험되지 않고 탐사되지 않고 remain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그 지구의 4분의 3 정도가 have become 원천이 되었다. 잠재적인 potential oil reserve. 우리가 oil reserve라고 하면 어떤 석유의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전 기술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새로운 기술에서는 해양과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the available oil supply에서 이용 가능한 석유의 공급이요. has exploded. 우리가 보통 폭발했다라고 하는 뜻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증명했다. 그 모든 항상 우리가 이용 가능한 그 정도의 양으로 보존량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당연히 오일 생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oil producing technologies. 그리고 그것이 그 이용 가능한 석유의 양을 훨씬 더 늘려주었다. to multiply. 우리가 보통 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양을 늘려줬다. 그러면 전체적인 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의 발전, 기술이 발전하자 석유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것도 커지고 그리고 탐사도 더 많은 지역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던 과거의 어떤 기존의 예측, 얘는 틀렸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오일, 이용 가능한 석유의 증가 정도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4번까지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4번은 제목에 대한 건데요. 제목도 역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제라든지 제목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빠른 독해가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어려운 단어들은 빼놓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문장에서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고 했죠. statistical analysis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 덕분에 그러면 도움을 받은 이게 이제 aided거든요. 컴퓨터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통계 덕분에, 통계 분석 덕분에 it has become possible.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o predict.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ut of public. 우리 국민들, 대중들이요. as a whole 하면요. 전체로서 이런 수거를 가지고 있어요. 국민 전체가 would respond to something. 뭔가에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 그러니까 possible.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여기 부분 그리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 such as a political slogan 정치적인 선전 문구를 political slogan이라고 합니다. 또 new law 새로운 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candidate for elected office 공직자의 그 후보 우리가 보통 candidate을 후보라고 많이 합니다. 입후보자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 통계 분석이 나왔고요. 일반 국민들, 우리가 보통 대중이라고 하죠. 일반 국민들이 반응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반응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방법이죠. Method for sampling opinion. 우리가 보통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 표본의 어떤 의견을 표출해내는 어떤 방식이 그러나 could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의견에 이렇게 됐죠.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reflect it 그 의견을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라고 하는 reflect죠. 이게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설문이라든가 조사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겠죠. 컴퓨터의 통계 분석이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These tricks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trick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속임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법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make the opinion survey. 자, 만듭니다. 그 여론 조사 또는 여론을요. 뭐로써요? into a tool, 하나의 도구로써요. for reshaping, 재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redirecting, 그러면 형성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게 redirecting이거든요. 대중들의 의견에 방향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when the misleading results of such survey are published, 여기 are published가 성태,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한 서베이가. 그러면 그런 결과인데 misleading이라고 하는 게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이런 말이거든요. 오도하는 결과들이 그렇게 발표되거나 출판될 때 they have some influence. 그것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집니다. 실제 대중들의 의견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뒤에 부분에 나오는 if 부분, 이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대중들의 의견,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서베이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be aware라고 하는 게 무엇을 아는 거고요. be aware of 이 부분이죠. 그러면 뒤에서는 아마도 비슷한 것이 나올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던 컴퓨터의 통계 분석, 대중 국민들의 반응, 여론조사 했으니까 이것들이 잘못 이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어보셔도 아마 마찬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 될 거예요. 좀 큰 따옴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 이 부분 The effect of any single survey 여기까지죠. 어떤 하나의 조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be small,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but when several surveys with the same deceptive result 이게 이제 기만하는, 속이는 이라는 단어거든요. 기만하는, 속이는 결과를 가진 많은 여론조사들, 여러 여론조사들이 발표될 때 over the course of several months, 여러 기간 동안에요. 그것들은 they might actually sway public opinion. sway가 좌우하다라는 단어죠.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정도를 a great extent,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잘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24번까지 보셨고요. 24번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주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25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도표 문제 따라오는데요. 25번 같은 경우에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사실은 뭐 3, 4, 5에 정답이 많이 나오는데 unemployment rate이라고 하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입니다. 어디에서의 실업률이냐면 OECD 국가들, 우리가 보통 OECD 국가들에 우리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7개 국가,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tzerland,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요. 우리나라도 속하고요. 연도는 2009년과 2012년입니다. 그러면 5번 선택지를 바로 보시면 the percentage gap, 퍼센티지의 차이입니다. 2009년과 2012년의 스위tzerland에서의 차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차이가 was 어땠냐면 exactly the same, 같았습니다. 여기서 that은 차이입니다. 호주의 것과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차이가 5.6에서 5.1이니까 0.5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4.0과 3.7이니까 여기서는 0.3이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exactly same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0.3이 아니고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5번의 선택지가 이 수치상 잘못되었다는 걸 표로써 보고 천천히 확인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확인하기보다는 마지막 5번부터 천천히 거꾸로 확인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26번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글 선택지가 주어져 있고 그 한글 선택지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도 역시 5번부터 거꾸로 1번 선택지로 본문과 대조해 보면 된다. 토마스 클락슨에 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였죠. 5번에 보면은 건강 악화로 자신의 서적 출판을
포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본문에서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클락슨이 출판했습니다. 그의 책을요. 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의 건강이 was then failing, 악화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5번부터 만약에 쉽게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갔다면 훨씬 더 빠르게 아마도 2, 30초 내에 이 26번을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나머지 내용들은 본문에서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맞고 틀리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훨씬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잘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7번의 내용 일치 문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27번에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역시 거꾸로 봤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번에 보면은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를 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student interested in participating. 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should visit our website. 예, 사무실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이 한 번 더 나오죠. Submitted by April 28.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같은 걸 봤을 때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이 아까 26번과 동일하게 훨씬 더 빠른 거고요. 이런 안내문과 같은 내용을 볼 때는 한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보는 것처럼 하나씩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번호가 될 것 같은데요. 28번에 좀 더 해볼까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안내문과 이번에는요.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치하는 거. 네, 조심하셔야겠죠. 일치하는 거는 하나씩 봐야 됩니다. 자, 1번에 당일 구매한 입장권은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여기 non-refundable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환불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우천시에 투어는 취소된다라고 했는데 투어가 비가 오지 않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도보로만 진행되는 투어다라고 했습니다. Not a walking tour. 도보 투어가 아닌 거죠. 5번에 어린이에게도 적합하다 했는데 not appropriate for children. 5번도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에서 집안에서 카메라의 사용이 허용된다. 여기 있습니다. Cameras are allowed in the home. 네, 집에서 카메라 사용하는 거 허용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읽기보다는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서 표시하면서 일치, 불일치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번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다면 29번의 어법과 30번의 낱말의 쓰임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들인데 29번의 어법은요, 여러분들이 독해라기보다는 어법성 판단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법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만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틀린 걸 한번 보면 여기 3번 동그라미에 up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의 주어는 The greatest American songwriter and composer. 자, 위대한 미국의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콜 포터.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콜 포터가 was said to 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져 있는 겁니다. be said to라고 했을 때 주어가 뭐뭐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여지다니까 become upsetting. 자, 이 포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상했어, 사람이 화가 났어 라고 할 때 우리는 upsetting보다는 upset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왜 과거 분사가 온다고요?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은 과거 분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번에 나오는 greatly 같은 경우에는 왜 맞을까요? 얘는 부사로서 얼마나
위대하게 바꿔놓았는지. 이 부사 같은 경우는 보통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사가 위치하는 경우에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be changed, may be changed,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동사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식해주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앞에 not all genres allow 여기 첫 번째 동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장르가 allow 한다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보이죠? 이 일반 동사를 전통적인 노래들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2번의 대동사로 바뀐 겁니다. 이 대동사의 개념은 앞에 일반 동사가 쓰이는 경우에 그 일반 동사가 뒤에 다시 쓰일 경우에 do나 does 또는 did로 해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주어의 인칭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4번의 that 같은 경우에는 there is a story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고 했고 대절이 나왔습니다. 뒷문장 확인하면 됩니다. 그가 거절했습니다. to shake Frank's hand. 아하, 그가 거절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손을 악수하는 것을 언제요? Later added a line in Porter's song 노래에 I get a kick out of you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에 주어가 사용되었다입니다. 주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The Same Song이겠죠. 그 같은 노래가 영화로 1936년에 영화화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수동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사의 형태를 볼 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새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과거 분사를 주로 씁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 그리고 어떤 사물의 또는 상황의 상태를 말할 때는 현재 분사를 써준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번호 30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낱말의 쓰임입니다. 낱말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천천히 읽고 또 꼼꼼하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Large objects or ones that are particularly bright or in other way unusual. 여기까지가 다 주어 수식구입니다. 그러면 큰 물체 또는 특별히 bright, 밝거나 또는 in other ways unusual, 다른 면에서 특별한 그런 것들은 have a strong appeal. 우리가 보통 appeal이라고 하면 매력입니다. 그러면 강한 매력을 가집니다. 뭐에 있어서? To all kinds of animal. 모든 동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mother birds, 어미새들이요 have a tendency, tendency는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largest of their eggs, 가장 큰 알에 관심을 보입니다. That makes sense, 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For survival, 생존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물체라든가 특별한 물체에 관심을 가지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이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서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It is because the baby birds, 아기 새인데요. That emerge from that egg,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그 알에서, 즉 가장 큰 알에서 emerge가 나타나다 부화하다는 뜻입니다. 그 아기 새는 is the one, 아기 새는 바로 그 새일 겁니다. Will probably be the healthiest,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one most likely to live longer, 더 다른 아기 새들보다 더 길게 살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가장 큰 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more recently, 더 최근에 라고 했습니다. 더 최근에
Psychologist Theodore Barrett 이 사람이 그녀의 책 Supernormal Stimuli 아주 보통이 아닌 비범한 자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People have a preference. 우리가 선호라고 하죠. 사람들은 선호를 갖습니다. 물체들에 대해서. 어떤 물체들이냐면 There are particular in some way. 뭔가 특별한 거죠. 사람들은 뭔가 좀 더 특별한 거. 예를 들자면 larger, 더 크거나 더 색깔이 다채로운 그런 물체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easy가 아니라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difficult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어렵습니다. 저항하는 거. 여기 진주어죠. 뭐에 저항하는 거냐? 끌리게 되는 것에. 여기 이제 수동형 동명사. 끌리게 되는 것. 그것에 저항하는 겁니다. 아기 또는 하나의 동물인데 더 큰 눈을 가지고 또는 더 큰 쿠키들. 커다란 쿠키.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비슷하게 더 큰 물체 그리고 더 특별한 물체에 끌린다, 강한 선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5번만 이런 것에 아기의 큰 눈 그리고 큰 쿠키 이런 거에 resist, 저항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전체 글의 맥락이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파트 4 영상에서는 31번부터 후반부 마무리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